요전에 대통령실인가 어디서 정부 여당에서 우리 사회에 이 반국가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무슨 철진한 색깔론 또 근데 사실 이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쪽에 도대체 어떻게 반국가 세력이냐 얘기를 물어보면은 친북 세력, 공산주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미 90년대 뭐 다 얘기했죠. 공산주의 그거는 이제 망했고 그래. 물론 중국은 남아있지만 그건 다 이제 이미 교류하고 있고 자본주의를 포함한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체제 자체에 큰 어떤 이질감이 없습니다. 이제 종주국 소련은 망했고 친북 세력, 친북 물론 우리가 뭐 경계를 전혀 전혀 걱정이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글쎄 이게 지금 그렇게 아주 눈에 띄는 세력으로 지금 이렇게 뭉쳐 있다. 그리고 또 소위 정부에 이렇게 반하는 세력들, 보수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럼 과연 친북이 그런 거는 이미 그게 철진한 색깔론이고 억지가 상당히 많은 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절반을 차지하는 이 세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친북과 세력과 그런 공산주의 세력 이런 쪽이 이제 반국 국가를 망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말은 하는데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친북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자꾸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얘기하는 사람들 가지고 이제 이쪽 반대라든지 많은 여론들은 오히려 이제 철진한 수구 색깔론 이렇게 얘기한 지도 오래됐죠. 근데 다른 논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친북이니 공산주의 이걸로 자꾸 이 나라 망하게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점점 더 설득력이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해서 이제 보수정부인지 뭔지는 계속 재집고 산다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힘이 자꾸 빠지고 먼저보다 뭐가 좀 그렇습니다. 이제 좀 명분이 없어지고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에 그럼 반국가 세력, 국가를 완전히 버리려는 그런 탈취한 세력이 그럼 과연 없는 것인가 그럼? 네? 그거를 따지고 보자면은 반국가 세력은 엄존합니다. 엄존. 네, 한자 쓰기가 좀 힘들어서 반국가 세력은 엄존합니다. 그런데 엄존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엄존하느냐? 그게 문제죠. 엄존하는데 이렇게 단순한 시각으로 봐서는 밤낮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북한은 이미 물론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만 조국 통일이니 그런 거 구워 버렸죠. 이제 그냥 다른 국가, 적대적 국가. 그건 그야말로 진짜 우리가 굳건한 더 북한보다 우월한 국력을 가지고 그것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어떤 북한이 계속해서 한국을 어떻게 적대시하고 위협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자꾸 이제 무슨 통일해서 삼키려고 자꾸 애를 쓴다.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가 이 대중적인 호소력이 없고 거기에다가 공산주의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근데 우리 사회에 분명히 이제 반국가 세력은 있는데 반국가라는 건 근데 뭡니까? 국가를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죠. 국가에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들이 서로 자기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현재의 국가를 체제를 엎으려고 합니다. 이건 중국 역사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죠.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자꾸 해서 중원민족과 북방유망민족이 서로 간에 이제 패권을 차지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다른 민족 것들은 이제 반국가 세력이죠. 그러니까 원나라 때의 그 한족들은 반국가 세력이고 명나라 때의 그 여진 만주족은 반국가 세력이죠. 이렇게 나라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나라를 반국가 세력이 꼭 북한에다 우리를 넘겨주겠다. 북한 안 넘겨줘도 이 반국가 세력 목적은 충분히 달성됩니다. 자기들이 이 남한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지면. 그리고 공산주의 안에도 이 반국가 세력 목적 달성됩니다. 왜 이들이 왜 뭐 반국가 세력이라는 사람, 아까 반국가 세력 있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을 친북이나 공산주의로만 볼 게 아니라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꼭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쳐야만 이 사람들 세력 뜻이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 공산주의로 바뀌어야만 그 사람들 뜻이 이루어지냐? 그거 아닙니다. 공산당부 철진한 이론, 이걸 왜 자기네 집 이익만 되면 되지, 진짜 뭐 타로 공산주의를 꼭 해야 됩니까? 그건 그야말로 아주 옛날에 순수한, 그냥 인민대방을 해서 그걸 심취했던 사람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람 없죠? 네. 그러니까 친북이나 공산 아니래도 얼마든지 반국가 세력해서 자기네들이 집권하면 됩니다. 집권은 그럼 P2P에서 여당이 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송나라에서 원나라로 갔을 때, 혹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갔을 때, 그때 선거로 뽑았습니까? 아니죠. 훨씬 소수가 싸움을 해서 이겨가지고 뽑은 거죠. 나라를 집권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반국가 세력이란 건 선거로서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로서는 될 수가 없는 집단이 요 그림 많이 봤죠. 이제 좌파 우파 정부 성가 있으면은 이런 이제 바로 뭐 여진족과 왜구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이 나라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세력이냐면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반국가 세력이라면 그러니까 이 보수 정부 쪽에서 말하는 관점에서는 순전히 이쪽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제가 여진족이라고 얘기했던 북방 친북 그런 세력, 이른바 진보 표방 세력 이쪽을 또 이제 약간 온건한 쪽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근데 진짜 반국가 세력을 도움을 주는 세력은 또 이쪽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 세력.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법통은 신라, 고려, 조선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민족의 어떤 문화가 계속 이어왔습니다. 나라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 이후 1945년에 광복절 도로 빛을 회복한 나라, 도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1945년 이때를 신생 독립국처럼 이제 간주하고, 왜냐하면은 이 여진과 외인 세력은 이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이 나라의 패권을 양반 계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패권을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세력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몰락하고 전체적인 한민족 이쪽이 중심을 잃으니까 이쪽 세력들이
강화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이건 좌파 상관없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뭐 우리나라가 마치 신생국이처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독립기념관 건립했도 때도 그때가 어느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독립기념관이란 말이 신생국 같아서 좀 이상하다니까, 그냥 묵살하고 독립기념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광화문 세종상 세울 때도 처음에 그냥 마치 세종이 한글 창제함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 생긴 것처럼 그렇게 쓰다가 말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좌파 이런 쪽에서만 나온 교과서 보면은, 이제 고대사,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일제시대 이후의 어떤 20세기 이후 역사만 가르친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파를 자처하는 이제 외구 세력 쪽에서도 말은 우파하면서 시장 경쟁이 뭐 그런 경쟁 이런 것만 얘기하지, 어떤 조상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형편은 미개국이었고 일본 식민지 개발에서 비로소 선진국되었지, 일본 아니었으면 마치 우리나라는 후진국, 중앙아시아, 타시켄트, 우즈벡, 무슨 몽고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고종 때도 다 개혁하고 다 일본은 아니었어도 다 개혁은 다 진행되고 있었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게다가 요새 또 아주 큰 소문은 아니지만은 하나가 또 번졌습니다. 일부 기독교 세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신생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없어지고 과거 역사는 다 우리 민족 아니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구원받은 새로 생겨난 민족이다. 글쎄 이런 거 어쩌면 또 영성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를 믿게 됐다는 것은 과거 전생에 기독교 지역에서 전생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거니까, 그전에는 많이 안 태어났죠. 근데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어떤, 전통을 겪지 않은 그런 영혼이라고도 물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건 개개인 영혼 이런 거 사정을 여기서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 이 지역,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걸, 이 전통적인 것을 계속 이어나가야만 이 나라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고, 반국가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사라지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런 진영극단, 이념극단이나 좌극단 세력들이 우리 국가를 자꾸 20세기 이후 새로 생겨난 국가처럼 만들고, 당연히 한자 2000년 쓰던 거를 그냥 못 쓰게 하고 막 그런 것도 당연히 그거죠. 그건 이미 정부에서 시책으로도 돼 있으니까 상당한 권력을 잡았다고 볼 수 있죠. 이 반국가 세력이. 그러니까 스스로 보수정부가 우리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스스로 반국가 세력 자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한자를 국가 공용적으로 절대로 안 쓰고 한글,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 신생국가처럼 만드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무슨 한글과 영어만 쓰고 그런 식의 나라가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렇게 하면 민족 자체가, 민족 정신이 다 사라지고 민족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점유는 계속 이 여민족과 외구 이런 쪽의 어떤 전통적 정신을 가지지 않은 그런 부류들이 계속 이 나라를 권력과 힘을 갖게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돼가지고 기독교 세력 일부도 이제 이 나라를 그냥 어떤 전통 그런 거가 없이 순전히 그냥 그걸로 바꾸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로 만들자.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란 건 오히려 이 나라의 주인을 바꾸자 하는 세력들이고, 그것은 이 나라가 반만 년
뭐 그건 좀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2000년 역사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물론 또 우리가 뿌리를 보면은 2000년 이전의 역사는 이제 대륙에서 있었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만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제 부정하고 이 나라를 그냥 리셋하고 새로 만들려는 그러한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고, 이 반국가 세력이 그야말로 집권하면 우리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혼들은 이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전통과 그에 맞는 그러한 생활을 지금도 벌써 언어 생활을 자기 뜻대로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 표기도 이상하게 발음하기 힘들게 표기하라고 자꾸 강요당하고 우리는 언어들 사용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나라가 잃는 게 뭡니까? 나라 잃는 가장 큰 게 마지막 수업이라는 뭐 프랑스 글 소설에도 있듯이 자기 언어들을 자기대로 못 쓰는 게 나라 잃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2000년 써온 글자도 마음대로 못 쓰고 외국어 표기도 마음대로 자기 못 쓰고 뭐 도량형도 다 없애고 아파트 평수 10평 20평 편리하게 쓰는 걸 가지고 뭐 제곱미터로 쓰라고 강요당하고, 안 그러면 벌금 내고 노무현 시절에 이런 것들이 나라 잃은 거 아니면 뭐가 나라 잃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이건 이제 반국가 세력은 이미 소위 보수정부, 소위 진보정부, 거기에 다 이미 암약해 들어와 있고, 여기서 보수정부에서 말하는 반국가 세력, 그거는 보수정부 스스로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결코 뭐 반국가 세력을 뭐 진보정부 이쪽에서, 물론 진보정부가 좀 과격 반국가 세력을 많이 함유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도 그냥 멋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 많기 있죠. 여기 이제 그야말로 이 나라를 신생국가로 만들려는 그런 부류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반국가 세력이란 건 다름 아니라 이 나라를 신생국가로 만들고 이 나라 민족을 싹 없애고 그야말로 글로벌 허브, 마치 홍콩 같은 기능을 갖는 그런 이제 뭐 케이팝만 있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세력, 전통 말살 세력, 이 나라 정신 없애는 세력, 그게 반국가 세력이지. 뭐 철진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북한이 지금 억지로 통일하자면 이렇게 지금 적어도 하여튼 뭐 북한에 꼭 넘어간다, 공산화된다, 이게 반국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없애려는 게, 그런 게 반국가 세력이지. 그러니까 정말로 반국가 세력을 정신 차려서 보려면 그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